이번 영상은요, 그 건물의 가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물론 건물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평당 가격이라는 거를 저희가 보잖아요. 평당 가격이라는 걸 보는데 그 기준을 잡는 거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만의 기준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건물이라는 거를 투자로 지속하려고 한 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계속 연결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은 거의 90%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지만 한 번 사고 나면 한 번 실패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건물 투자 다시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건물 투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 없이 바로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라는 걸 활용을 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너무 타이트해졌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내가 주택으로 투자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올라도 종부세, 보유하는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나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금을 냈을 때 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막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들어간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본에 대한 효율을 따지면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죠. 내가 아파트로 10억을 벌었는데 10억에 대한 매각 차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세금 떼고 못 떼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6억이 남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기 보유하는 보유 세금 있잖아요. 만약 5년은 10년이든 보유세 다 빠졌어. 다 떼고 내가 5억이 남았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자기 자본이 20억이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예. 20억, 5 나누기 20억 해보세요. 수익률이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아파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하시는 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냥 산 건물이 예를 들면 3억이 올랐어요. 뭐 5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건물이 5억이 똑같이 올랐어.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5억보다 더 오른 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건물을 샀을 때 자기 자본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자기 들어간 자본 대비해서 얼마가 올랐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수치로만 보면 아파트 한 채 한 채 오른 것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아파트는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채만 갖고 있는 실거주, 똘똘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월세 내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말하는 월세는 뭐냐면 세금, 그리고 대출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절대 메리트가 없자고 저는 메리트가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잡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일단 건물을 투자할 때 가격 때문에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건데, 건물을 봤을 때, 건물은 아파트 가면 그냥 우리가 대지주분 이런 걸 처음에 보지 않죠. 그거는 대지주분 볼 때는, 물론 이제 대지주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재건축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대지주분까지 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살 때 그런 거 디테일하게 보는 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거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살 때는 그냥 100유로, 100유로가 얼마나 오를지 이거 보잖아요. 근데 건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건물은 토지를 물고 있잖아요. 토지를 물고 있고, 그러고 나서 위에 건축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임차인을 넣어가지고 거기 수익률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건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건축물, 임대차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높게 따져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건 건물 투자할 때 건물을 얼마 주고 사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건물의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보고 따질까요? 이거를 보통은. 맞아요. 보통 주변 실거래가를 보고 내가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실거래가 비교를 본인이 잘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한테 의존하거든요. 중개인이 봤을 때 내가 이런 매물들을 보여주고서 이 매물들이 이런 부분에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내가 판단을 내려서 건물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 자체가 나만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거를 정말로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그냥 중개인이 준 자료 가지고 내가 반대로 중개인한테 알려주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가격이냐. 내 그 기준 비싸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납득하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건물을 처음 산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건물을 내가 갖고 있는 이 건물의 토지 평당가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 평당가가 있고 건물에 대한 가격까지 해가지고 총 매가가 얼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땅값 플러스 건축물값 플러스 건축물값 해가지고 총 매가 얼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사례들을 막 보여줘요. 여기서 얼마에 있던 땅이 얼마, 뭐 얼마에 거래됐고 평당 얼마에 거래됐고 얼마에 거래됐고 몇백억 몇백억 뭐 몇십억 이렇게 거래된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이 살려는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내가 지금 추천해준 건물이나 지금 이 건물이 훨씬 메리트가 있고, 이 건물을 사도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 사례 보여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좋게 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럼 내 건물이 안 좋아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를 두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가장 이걸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나쁘지 않네라고 따져보니.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면, 내 건물의 주변에도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잘 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잘 샀다는 거 뭐냐면, 와, 저 사람 정말 잘 샀네? 저 사람 정말 잘 샀네? 그 기준만 뽑아놔야 돼요.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매물을 받으면 그 기준에 매물을, 예시를 든 것들을 그 매물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주변 사례를 보는 거죠. 주변 사례를. 그 중에서도 만약 주변 사례가 2025년도에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2025년 10개 중에서도 정말 이 사람 잘 샀다는 그 기준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투자자라면 그 기준부터 잘 사지 않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잘 산 케이스에 대한 기준을 내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물 살려면. 그 땅값이 메리트 있게 살려면. 그 두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새로 이 건물에 대한 그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높게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건물을 신축을 하면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평당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평이면 얼마죠? 10억이죠. 그죠? 평당 1,000만 원에 100평을 주면 10억의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예를 들면 10억에 건축물 가격을 내가 이거 신축을 한다면 10억 플러스 10억 되면은 20억인 거예요. 매가가 예를 들면. 그러면 20억. 이렇게 가격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땅값 10억은 고정이라고 해놓고 가정합시다. 10억 가정하고 건축물 가격이 7억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17억의 매물을 딱 여러분에게 딱 제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평당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1,000만 원 들어가도 10억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이 건물 10억짜리 건축물을 당신이 짓지도 않고 이 수고비를 7억에 사는 거니까 3억이 세이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이 논리가 나쁘진 않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진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뭘 여기서 헷갈리는 거냐면, 자, 우리는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거는요, 어때요? 아파트 모든 정비사와 마찬가지. 건축물은 연식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이 되죠. 건축물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떨어져요. 반대로 땅값은요, 입지가 어느 정도 좋다 가정하면 어떻게? 오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건축물에 둬야 될까요? 아니면 땅값에 둬야 될까요? 맞습니다. 땅값에 둬야죠. 여러분들은 10억 플러스 10억인데 3억 싸가지고 10층짜리 건물 사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만약에 그게 평당 예를 들면 그 땅이 뭐 20평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0평 땅에 따르면 17억이면 이렇게 하면 더 쉽겠네요. 10평짜리 땅이라고 가정해도 더 쉬울 것 같아요. 계산하기가. 그러면 10평짜리 땅에 17억을 주면 평당 1.7억이 되는 거죠. 그쵸?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요. 평당 1.7억. 그러면 여러분은 평당 1.7억에 대해 10평짜리 땅을 총 사는 겁니다. 거기서. 건축물 다. 땅과 건축물을. 그러면 평당 1점짜리, 지금은 우린 계산은 평당 1억을 하고 건축물 7억 계산했지만, 그럼 평당 1.7억짜리 땅은 훨씬 좋은 데 있지 않겠습니까? 입지로 따지면. 그쵸? 평당 땅만 보면, 건축물을 딱 빼보면, 땅이 1억짜리 땅을 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그럼 평당 1.7억짜리 땅만 찾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10평짜리를. 훨씬 좋은 데 살 수 있지 않을까, 입지적으로요? 용도도 다를 거예요, 아마. 내가 봤던 땅이, 예를 들면, 뭐, 평당이 지금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3종 일반이었으면, 1.7억이면 일반 상업적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이 어디에 도래냐? 건물 가격에 봤을 때는, 총 내 매가에서 땅의 비중을 90%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땅값을 위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가상각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평당 1억짜리, 내 주변도 평당 1억이라니까요. 난 평당 1억, 그거를 사가지고 평당 1.7억이 된 거지만 내 주변 옆에 땅들은 평당 1억짜리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내 건물은 감가상각이 된다고 그랬죠. 건물 가격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땅값이 올라야지 이 전체 내 건물 가치가 뛰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땅이 평당 1.7억이 돼야 주변과 키가 또 맞아지는 거예요. 내가 평당 1.7억 사가지고 내가 어떻게 매각하겠어요? 내가 평당 1.7억에 사면 평당 2억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변은 평당 1억인데 누가 매수자가 지금 나타나겠습니까? 평당 2억에 팔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을 역행하는 거고 물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건물을 살 때는요, 건축물과 토지를 봤을 때 토지의 비중을 90% 이상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를. 그러고 나서 좋은 땅들은요, 내가 나중에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아까 내가 평당 1.7억 더 좋은 땅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고를 했어, 내가. 평당 1,000만 원만 내고 했어요. 그럼 평당 1.6으로 샀어요. 그러면 내 주변 땅들이 평당 1.7억이 되어있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시세가 조금 전체가 올라가지고 좋은 땅들이 더 잘 올라요. 그리고 훨씬 잘 올라요. 2억이 된다고 생각해요. 2억이. 그럼 저는 거기서 그냥 땅값으로만 뱉어내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건물 투자의 기본은 이거예요. 이거. 그냥 기본은 이거예요. 디벨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발전시킨다. 그건 뭐냐면 내가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상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면 층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층수가 높아지면 엘리베이터가 딱 넣으면 2층과 3층과 4층과 5층에 대한 부분들의 괴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층이 그나마 낫고 3층이 그나마 낫고 4층보다는 3층이 낫잖아요. 그 5층보다 4층이 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베이터 어때요? 4층과 5층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차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디벨롭이에요. 요런 게.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건물을 내가 들어갔어. 결국에는 그때 내가 수익률도 맞아도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뭐 주변 수익률 맞춰가지고. 근데 땅값은 어때요? 주변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건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물 가격이 떨어지고 땅값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이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얘네들하고 키 맞춤이 되면서 내가 그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야. 내 주변 땅값이 1.7억이 되고 뭔가 개발해서 얘네들 땅값이 올라가면서 뭐가 이게 돼서 그 접점이 생기는 부분이 지나야 내가 매도 타임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게 건물을. 반대 매수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었냐면요. 건물을 볼 때는 무조건 땅값을 위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건축물은 본인들의 그 차후선. 입지를 먼저 보는 거죠. 무조건 입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본다는 거죠. 건축물은 이 정도의 부분들은 정말로 이거 부가가치가 높은 뭔가 플러스 알파? 이 정도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반대로 본인이 개발을 해서 디벨롭을 해가지고 뭐 신축한다면 본인이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이번 영상은 땅값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죠? 주변 시대에 대한 땅값의 비교를 할 때는 잘된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잘된 케이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정말 매수자가 잘 샀구나, 이거.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잘 샀구나를 꼬집어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매치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내 건물도 이 기준을 샀을 때 남들이 봐도 잘 샀다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땅가가 건축물의 가격을 봤을 때는 땅값 위주로 90% 봐라. 왜냐하면 건축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고 땅값은 입지가 좋을수록 더 잘 오르니까 무조건 비중을 땅값 비싼 데로 가라.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